저희가 8월 16일에 울릉도 송곡봉 등반을 한 것을 저희는 이제 보고서 형식은 아니고 그냥 조금 이런 등반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송곡봉 등반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아닌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저희가 이 등반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송곡봉 등반을 위해서 이제 짧게나마 등반 정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개척자분들이 초기 그 등반했던 기록들만 조금 남아있고 최근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 현지의 최희돈 선배님이라고 한국산악회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초입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등반을 하신 분들이 있다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서 갔었고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15일날 저희가 이제 오후에 사전 정찰을 하게 되는데 이 정찰이 등반 루트에 대한 정찰도 있지만 일단 등반의 초입을 찾아야 되니까 그 초입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들머리를 시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찰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루트 어프로치 자체가 굉장히 잡목이 우거지고 거의 정글숲을 헤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그 추목 펜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낫을 2개를 빌려가지고 나무도 좀 자르고 잡목도 제거하고, 근데 바위 자체도 많이 낙석도 심하고 위에서 떨어지면서 깨어진 바위들이 많고 너덜지대가 좀 심했어가지고 그럼 그 정찰하는 데만도 오후 시간 전체를 소비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기술위의 길이라고 한국산악회에서 개척한 길에 동판이 있었어요. 그 동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벽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루트에 대한 거를 이제 추측을 하면서 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등반을 10분이 했어요. 10분이 하는데 2개 루트를 나눠서 했거든요. 저희 원정대 팀은 4명이 갔고 나머지 이제 대구 TCS하고 고령 알파인 클럽 6분은 저희 쪽보다 L&T 코스에서 좌측 방향에 있는 코스로 진행을 했는데요. 기준은 이제 제가 진행한 L&T 코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L&T 코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고정 확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길이라고 추정을 하고 계속 가는 입장이었고, 가다가 중간중간에는 이제 L&T 코스를 벗어나서 호남 루트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스가 상당히 좀 길고 1박 2일을 보통 염두에 두고, 제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1박 2일을 염두에 두고 비박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가시는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무게나 물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피치를 우회를 했어요. 1피치 우회를 하는데 그 부분도 등반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전체적으로 잡목에다가 경사가 상당해서 그 부분을 뚫고 가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어찌됐든 저희가 본등반을 시작한 거는 L&T 코스의 3피치 시작 지점이 저희의 1피치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조금 확보 지점이 좋은 큰 나무들에는 낡은 슬링이나 알비너 같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탈출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고, 실질적인 그 1피치를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하단 부분의 바위의 질은, 혹시 그 제주도 무수천 암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살짝 좀 미끄럽더라고요. 저희 여기서 페이스 등반을 했을 때보다 그 하단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하단에서 점점 중단 상단으로 넘어가면서는 낙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낙석이 거의 뭐 이 정도 되는 바위들이 그냥 얹혀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등반하다가 선등자가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등반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잡목지대가 많고 경사가 8피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벽의 경사가 한 70도, 65도에서 70도에 달하는데 잡목도 많이 우거져 있고 이 면 자체가 낙석이랑 너덜지대가 많다 보니까 자일 유통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40m를 넘지 않게끔 등반을 했는데 이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교대로 계속 갔거든요. 4명인데 2인 1조로 가면서 막교대로 가면서 이거를 그 루트에 맞게 어떤
피치를 끄는 게 아니라 선등자의 재량으로 끊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20m를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확보 지점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밑에 사람이 올라와서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끊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7피치, 6피치, 7피치 지점에서 7피치에서 8피치 넘어가는 지점에 비박지가 있었거든요. 그 비박지는 다녀가신 지가 많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이 조그마한 틈새에 매트리스가 있는 거예요. 작은 그 야외용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분들이 이렇게 비박을 하면서 진행을 했구나라고 느꼈고 9피치부터는 오른쪽 트래버스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CNC 길 있잖아요. 기술의 길, 그 길하고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그래도 다행히 볼트가 또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볼트도 사용하면서 올라갔고요. 저희가 이제 야영을 그 천부항 근처에 그 냉통욕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옥상에서 야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영하면서 새벽에 3시에 출발을 해서 그 어프로치 하고 등반을 다 하고 완료 지점에 도착을 하니까 7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저녁에 7시 20분이 됐는데 저는 이제 송고봉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정상의 모습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보시면 사진상에는 좀 뾰족하니까 좀 뾰족한 뭐 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냥 너덜지대예요. 뾰족한 너덜지대. 그리고 그 정상에서 하강을 할 때도 보면 하강 포인트가 그냥 큰 바위와 작은 바위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슬링으로 묶어가지고 알비노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정해서 저희가 슬링을 긴 걸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그걸로 다시 묶으면서 보강 그 작은 바위들 이용해서 안에 그냥 테트리스 해가지고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보강을 해서 이제 하강을 하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낙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미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밑에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사진상으로 봐도. 근데 이제 하강 루트가 중요한데 7시 20분 되면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강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상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한 거는 30m씩 4번을 끊었어요. 4번을 끊으면서 이제 첫 번째에서 30m를 끊으면 그 밑에 보면은 그 송고봉 아래쪽에 성불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을 기점으로 직하강을 하는데 30m씩 끊어서 내려가시다 보면 소나무가 있어요. 30m 지점쯤에. 그러면 좌우로 한 2, 3m 이렇게 찾아보시면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에 거기서 이제 하강을 한 포인트들이 흔적들이 있어요. 낡은 슬링 있고 알비노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m씩 끊어가면서 소나무에 그러니까 확보하고 하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많은 분들이 그 등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링들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혹시 등반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슬링들을 좀 가지고 가시고 버린다고 생각하고 알비노도 가지고 가셔서 하강 루트에서 계속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정도 30m 하강을 하고 나면 60m 크게 이제 오버행 하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좀 넓은 암부가 나와요. 암부가 나오고 그 암부에서 벽을 바라보고 한 5m 정도 진행을 하시면 그 하켄이 하나 박혀 있어요. 원래 2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그 전에 박아서 너무 낡아서 안에서 다 썩어가지고 저희가 빼버렸어요. 그 낡은 하켄, 좀 튼튼한 하켄이 있으니까 그 하켄을 확보하시고 다시 2m를 하강을 하면 여기서부터 또 이제 진행되는 게 저희가 이제 20m 하강하는 시간이 자정 12시 20분이었거든요. 그 20분에서 다시 하산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부터가 곤욕인 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이 물을 2리터에서 2.5리터를 가져갔는데 이미 정상에 가면은 물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 먹으려는 기세인 세 분들을 제가 뜯어 말려가지고 300ml만 남기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겨서 왔는데도 완전히 강을 한 지점에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1시간 반 정도를 칡렁풀하고 너덜지대 이런 데를 헤치면서 가야 되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벌레가 없었어요. 벌레까지 있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다행히 벌레가 없고 기온도 육지보다는 조금 덜 더워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헤치고 가야 되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좀 심하고 갈증도 심한 상태라 저희는 이제 그 덩쿨 가지 같은 거 잘라서 막 씹으면서 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제가 의료색에 생리식염수 2병씩 요 정도 되는 거 갖고 다니거든요. 그것까지 따서 먹이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그 펜션까지 내려오니까 새벽 3시 20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송곳봉 등반을 했는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알파인 스타일의 등반 얘기도 하시고 알피니즘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첫 번째는 등반이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깊어지면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를 주변에서 얼마나 수용을 해주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제 크랙에 볼트가 많이 없는 부분을 이제 마음으로 이제 몸과 마음으로 다 이제 수용을 한 게 올 상반기였거든요. 왜 크랙에는 볼트가 없냐? 난 무서워 죽겠는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좀 겁도 많고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깨구리 캠을 퀵을 들고 다녔어요. 뭔지 아시죠?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 팀에서 등로주의와 등정주의에 대한 얘기 설전이 오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이거를 왜 등로주의와 등정주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본인한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수용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산에 다니시는 선배님들이나 저나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그 좀 배려하고 수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등반이나 산에 다니는 등반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스포츠 클라이밍 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곳봉 등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뭐 체력도 부족하고 많이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뭐 저희가 실제로는 아까 잠깐 보시면 경찰분이 계셨었잖아요. 그 등반 끝나고 경찰서 연행돼서 갔었어요. 그 밑에 성불사에도 신고도 들어오고 주민들이 신고도 들어가고 그래서 정찰하는 날에도 그 성불사에서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고 욕도 하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다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곳봉에서만큼은 자기 편견도 깨고 조금 더 좀 자유롭게 등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알프스도 가고 뭐 히말라야도 가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수봉과 함께 송곳봉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좋은 등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조금 등반지로 생각하시고 등반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선수사 쪽에 올라가다 보면 요즘에 우정도 주민들이 송곳봉 올라가면 주머니 부분은 바위 쪽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마 사람들이 안 다녀가지고 끌렸는데 그쪽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거든요. 그쪽도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는 일단 저희가 그 하강 포인트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7시 20분이니까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 정찰하는 날 오전에 성인봉을 갔었거든요. 성인봉에서 이쪽 하강 루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정말 그 좀 튼튼한 확보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쪼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을 하강 포인트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쪽으로 하강을 많이 하셨고 그 코끼리 바위인가 그쪽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쪽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안전한 하강을 위해서는 그쪽 저희가 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걸 질문하시라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에 강원도의 성북공은 굉장히 좋은 대상지이기 때문에 가서 등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 성북사에서 안 좋은 점이 많이 경찰서까지 호출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나서 성북공 같은 좋은 등반지가 등반을 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요, 그 지역 주민이 사실은 그 밑에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거의 다 펜션이거든요. 펜션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절이 굉장히 작은 그 암자였다가 좀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그 절이 뒤쪽이 송곡동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희가 주관하는 부분을 조금 그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조금 금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게 너무 송곡동 등반에 대해서 안하무인으로 우리는 우리 등반만 하면 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사실 저는 그 시간도 없지만 좀 돈도 없거든요. 근데 송곡동에서는 저는 뭐 알프스도 안 가봤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알프스를 등반하는 것만큼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좀 힘들면 이렇게 국내에 좋은 등반지가 있으니까 이 등반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잘 정리가 되면 같이 등반을 하면서 이런 걸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참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흥국동을 처음 갔지만 그 전 선배님들께서도 계속 그 얘기는 나오시더라고요. 그 울릉도에 뭐 산악연맹이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그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저기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계속 문이 안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넓게 우리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을 여는 방법을. 지금 후원할 사람들한테 흥분되시는 스피치까지 이런 그리고 에이스 플러스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한국성의 매력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유성복지라는 큰 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거력 등반을 위한 대상자수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등반 대상도 좋은데 인수공이나 사업산보다 어떤 더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랙의 볼트가 많이 없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정 확보물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과감하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등한 편등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낙석도 심하고 잡목도 많고 고정 확보물도 없지만 내가 갈 수 있어라는 그 조금 신뢰와 믿음이 저한테 좀 생겼고, 이걸 진행을 하면서 내가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비슷한 등반에서 쫄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부분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송곡동 외에 그 육지에서는 이런 등반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공이나 이쪽에서 등반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등반의 느낌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L&T 코스로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두 팀으로 나눠 갔다 했잖아요. 근데 한 팀이 그 L&T 코스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아라고 하면 다른 한 분은 좀 다른 코스로 갔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계속 나름의 루트 파인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봉이나 다른 고정 확보물이 있는 데서는 그 고정 확보물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고정 확보물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게 길인 거예요. 저희는 송곡동에서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원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곡동 등반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동네가 추산에 있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저기 두 번이나 이제 중간했었고 두 개의 라인을 중간에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추산에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되게 보이도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정자도 내주시고 막 음식도 막 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아까 이제 뭐 신고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뭐 저게 이제 산이 막 동네에서 막 중요하거나 신성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네, 맞 뭐 절에서 다 그렇게 그런 거, 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미리 네.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등반하기 전에 이렇게 조율하면 등반하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느끼는구나. 네. 공부가 네. 아주 쉽게 가요. 이제는 사실 쉽게 가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안 가봤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만 제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함께 이제 파트너가 해가지고 등반을 했는데 성능이 조금 시간상 이제 조금 덜 설명된 부분에서 저기 등반하다 보면은 낙석이 좀 많은데 낙석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떨어지는 소리가 쇳소리가 나요. 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불사까지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저희가 오히려 이제 조용히 등반한다고 해도 그런 쇳소리 때문에 또 신경이 저리다 보니까 예민해서 신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불사 쪽에 등반과 하강을 성불사 쪽으로 하지 말고 펜션 쪽에서 하면은 펜션에서는 제지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펜션에다 차량을 주차하고 또 납도 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쪽에서 제재가 안 하고 접근이 이제 어느 코스가 됐든 간에 접근하는 거에서는 펜션 쪽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등반을 하면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되고 아까 이제 그 사진에도 이제 영상에도 공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울릉도에 대폭설 일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공개 등반을 계획을 해볼까 지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동물 하시는 분들이 공개 등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 점에서 휴가의 원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차원에서 공개 등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로